건강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유 수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유 수유할 때 뭐는 먹으면 괜찮다, 뭐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유 수유 준비를 해야 된다. 보통 모유는 유선이 발달되어져야지 잘 나온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유선 발달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임신 7개월이 넘어서면서부터 유선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유두를 중심으로 유선이 방사형으로 발달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물려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 물린다고 해서 젖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려야 되는 이유는 유두를 자극함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분비가 잘 돼야 젖이 잘 만들어져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을 자극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젖을 꼭 빈젖이지만 물리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유 수유할 때 아이를 안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엄마 젖꼭지를 직각으로 모을 수 있도록 아이의 배와 엄마의 배가 맞닿게 안아서 수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아이는 똑바로 누워있고 고개를 돌려서 수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하면 유두가 삐뚤어지게 되기도 하고 갈라져서 피가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모유 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이제 모유 수유할 때 드시는 음식들을 가려 드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들이 모유 수유할 때 특정한 음식을 먹었더니 아이들이 아토피가 걸렸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토피는 예전에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질을 먹어서 아토피가 걸렸대더라, 가공식품을 먹어서 아토피에 걸렸대더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아이가 체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결국은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빵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쌀도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도 알러지가 있고요. 가공식품을 먹어서 패스트푸드를 먹어서 그런 것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음식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건 사실입니다만 이걸 먹어서 이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모유 수유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매운 음식을 드시는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아이가 설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라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김치 몇 조각 드시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마저도 전혀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은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매운 거 드시긴 드시되 너무 맵지 않는 음식을 드셔야 되고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 다 분해되지 않는 상태로 저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알코올 같은 경우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데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알코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도 술을 드시면 안 되고요. 모유 수유하실 때도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 술을 드셨다면 18시간에서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는 젖을 비워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유 수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흡연입니다. 담배의 니코틴도 아이에게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은 흡연을 하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양식품입니다. 흑염소니, 개소주니 아니면 이상한 것들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드시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토피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 모유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단백질들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자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드시지 않았던 것들을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육식은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녹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유 수유를 꾸준히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엄마의 모유의 성분이 변화되어지면 아이들이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엄마가 식이섬유를 충분히 많이 드시면 특별히 수용성 식이섬유 꾸준히 많이 드신다면 아이들이 변비가 오지 않고
혹시 변비가 왔다 하더라도 좀 쉽게 변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균 제품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장내 균수를 늘리기 위해서 유산균 제품을 드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엄마가 드셔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변비가 생겼을 때는 흔히 제일 많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장 마사지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들은 아이 장 마사지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배변 활동에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모유 수유에 대한 얘기부터 드시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장 마사지에 대한 얘기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모유 수유를 하실 때는 태교를 하는 마음처럼 이것저것 드시는 것들에 대해서 가려 드시는 것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음식은 미역국입니다. 물론 질리시겠지만 미역국은 엄마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역국은 꾸준히 열심히 드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건강 팩트 체크 시간 어떠셨나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